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13번째 주인공은 또 다른 쾌락 추구형 살인마 강호순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정남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쾌락 추구형 살인마다라고 정의를 내렸던 적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이 강호수는 이 정남규와 마찬가지로 쾌락 추구형 살인마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여러분께 새해 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범죄자들 이야기를 하다 말고 새해 인사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야기할 강호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살인의 눈뜬 성도착증 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9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강호순은 그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왔고요. 다른 연쇄살인마였던 정남규, 그 다음에 유영철 이런 인물들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에 가정학대나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던 강호수는 사이코패스 탄생에 가정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호승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호남형으로 잘생긴 것 같아요. 눈도 코도 입도 되게 뚜렷하게 생겼죠. 강호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1살의 어린 나이에 첫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형과 함께 목장을 운영하며 아들도 2명을 낳았으나 2년의 별거 이후에 1998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1999년 다시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1명 낳았고 순댓집을 운영했는데 그 순댓집이 의문의 화재로 불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도 4년 만에 이혼을 했고요. 세 번째 부인은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여성이었는데 만나서 동거를 하고 결혼한 뒤 이혼하기까지 불과 1년밖에는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인과는 2002년에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2005년에 혼인신고를 하는데 또 일주일 만에 집에 불이 났고 부인과 장모가 숨져서 사별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 네 번째 부인과 장모의 죽음 역시 강호순의 짓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요. 강호순은 이 사실을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 워낙 시간이 지난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다 할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어요. 주목할 점은 이 결혼과 이혼, 사별 이런 것들을 거치는 동안에도 강호수는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강호순이 검거될 당시에 확인된 애인만 3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 강호순의 엽기적인 행각은 그야말로 끝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부인과 장모의 죽음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게 된 강호수는 본격적인 엽색 살인 행각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06년 9월 7일 강원도 정선에서 출근하던 군청 직원 윤모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서 강간한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영월의 절벽 아래에 유기합니다. 2006년 12월 14일 경기 군포 삼본동에서 노래방 도우미였던 배모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국도변에 안매장합니다.
2006년 12월 24일 딱 열흘 뒤네요. 수원시 장안구 노래방에서 박모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서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요. 안산시의 야산에 암매장을 하게 됩니다. 2007년 1월 3일 화성시 신남동 정류장에서 박모 씨를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뒤에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화성시 야산에 암매장을 했죠. 2007년 1월 6일 안양시 관양동 노래방에서 김모 씨를 유인해서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에 차량으로 내려가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화성시 공터에 암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7일 바로 다음 날이죠. 수원시 금곡동 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 연모 씨를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뒤에 타이즈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수원시에 있는 황구지천변에 암매장을 합니다. 2008년 11월 9일 수원시 당수동 버스 정류장에서 김모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서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안산시 야산에 암매장을 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군포시 대야동 보건소 앞에서 여대생 A씨를 차량으로 유인해서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화성시 공터에 또 암매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범죄 내역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맨 처음 있었던 9월 7일 강원도 정선에서의 사건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겨울이에요. 2006년 12월 14일, 2006년 12월 24일, 2007년 1월 3일, 2007년 1월 6일, 2007년 1월 7일, 그리고 2008년 11월 9일, 2008년 12월 19일. 왜 이랬냐면 여성들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기가 좋았다는 거죠. 날씨가 추우니까 내 차에 타고 가, 내가 데려다 줄게.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뭐 노래방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날이 추운데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거죠. 그러나 강호순의 이와 같은 범죄 행각은 알려지다시피 여대생 A씨의 카드에서 돈을 빼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은행에 들리면서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범죄 사건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뭐 방영하는 걸 저도 봤는데 굉장히 어설프게 변장을 하고 그 또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신이 죽인 여대생 A씨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CCTV 목격된 사진이 있으니까,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경찰들이 추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건을 뒤쫓던 형사들이 자신에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강호수는 자신이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에쿠스, 무쏘, 이 자동차를 불에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행동이 경찰들에게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갑자기 자기네 차가 탔다는 거예요. 분명 오늘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내일 다음 날이 되니까 자기 차가 불에 탔대요. 이건 뭔가 이상하죠.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강호수는 A씨를 자신이 살해했다라는 사실은 자백하는데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호순 소유의 축사에 세워졌던 트럭에서 강호순의 점퍼를 찾아내게 되었고요. 여기에 묻어있던 혈흔을 대조한 결과 7번째 피해자였던 김씨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강호순을 압박한 경찰은 마침내 7건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자백받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4번째 부인과 장모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은 이건 역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게 돼요. 그러나 강호순의 곡괭이에서 추가적으로 신원 미상의 DNA가 발견이 되었고요. 이건 역시 강호순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의 것으로 추측이 되긴 하는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의 DNA 중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는 하지 못했죠. 하지만 모든 실종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추가적인 희생자가 더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그러하듯 강호순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살인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특별히 불우하지도 않았고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아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군대도 태권도 특채로 하사관으로 복무를 했고 공부도 웬만큼 하는 편이었고 외모도 서글서글한 인상에다가 언변도 좋아서 또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도 않아서 여성들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을 홀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복수심? 뭐 이런 것을 가질 이유도 없었죠. 사회에 대한 비뚤어진 복수심이나 자신을 무시한 여성에 대한 엉뚱한 복수심 같은 트리거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수는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암매장을 했죠. 자, 이게 강호순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좀 좋게 꾸미기 위해서 개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자신의 차에 이렇게 놔뒀다고 하죠.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사진이고요. 이 개는 정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찍기만 했고 사진 찍고 나서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간입니다. 다만 그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자체를 즐겼다고 보여지는데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호감을 사서 그들과 성행위를 즐기고 죽였어요. 추운 겨울 길에서 떨고 있는 여성들을 호감 가는 외모와 언변 그리고 차 안에 가족 사진, 개와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것들로 경계심을 허물어서 유인한 뒤에 또 강간하고 죽였어요. 그는 그냥 그 자체를 즐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입으로 여자들이 자기 차에 스스로 탔으니까 여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직접 면담했던 권일용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호순의 말 중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사건의 내용뿐이다. 그는 거짓말에 무척 능숙한 사람이다. 자신의 외모와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여자들을 자발적으로 차에 타도록 유인했다는 그의 말은 거짓에 가깝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모두 꺼져 있던 것으로 보아 아주 짧은 시간에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을 제압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서 차에 태웠다라는 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차에 태워준다는 식으로 다가가서 여자들을 강력한 물리력을 이용해 뭐 때렸든지 뭐 둔기를 사용했든지 뭐 입을 막았든지 뭐 이런 식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차에 밀어넣고 제압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강호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정보는 강호순에 의해서 메이킹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죠. 그의 주변인들은 물론 그와 이혼을 한 전처들까지도 강호순이 검거되었을 때 강호순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네 번째 부인과 장모 그리고 그 외에 8명을 합해서 10명의 여성들을 단 2, 3년 사이에 죽인 강호수는 기존의 연쇄살인마들과는 또 다른 유형의 연쇄살인마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는 그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쾌락과 살인 욕구를 풀어냈던 사이코패스였을 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연쇄살인마들 대부분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설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와 범죄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